절대 하면 안 되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첫 번째는 열 날 때 우선 애를 덜쳤고 응급실 뛰어가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는 열 날 때 해열제를 먹이는 건 좋은데 해열제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열제를 약을 쓸 때 정량, 용량하고 시간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해열제를 안 쓴 상태에서 물수건 먼저 닦는 거 이거는 하면 애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좀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이렇게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영유아 엄마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그리고 영유아 엄마들이 한 번쯤 읽어봤을 책의 저자분이시고 또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하정운 소아과를 운영하고 계신 하정운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하정운 원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머님들 정말 바쁘셔서 네. 이렇게 자리를 나와주시는 것조차 이제 힘들으셨을 텐데 나와주시고 엄마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아들은 한 11살 정도 됐고 네. 어렸을 때 소아과를 네. 일주일에 뭐 2주일에 자주 이제 한 번씩은 꼭 가서 네. 갔는데 그 이유가 감기고 열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환자들이 주로 오나요? 뭐 주로 감기 환자죠. 소아과의 제일 주건 감기고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네. 한 3년 거리두기하고 나오면 이때까지 코로나 3년 동안에 감기가 별로 안 걸렸어요. 거리두기로 코로나만 걸린 게 아니고 감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바이러스 질환들이 다 안 걸렸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다 걸려요 지금.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은 건 단연 압도적으로 감기, 그다음에 코로나, 독감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날 때 네. 아이들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열나면 밤에 열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밤에 열이 나면 밤새 하다가 또 아침에 되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면 이제 밤새고 출근하고 하는 게 엄마들 입장에서 힘들었고 아이들도 힘들 텐데 네. 왜 낮에보다 밤에 열이 심할까요? 밤에 열이 심한 거는 낮에 움직이면서 열을 이제 뺏어 나오고 낮에는 열이 날 때 엄마들이 해열제를 주잖아요. 근데 밤에는 자고 있다가 해열제를 안 먹고 있다가 누워 있으니까 열이 쌓여요. 그래서 열이 갑자기 심하게 날 수 있는데 실제로 낮이나 밤이나 열이 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꼭 밤에 더 한다 그런 것보다는 밤에 열이 나면 엄마들이 병원을 못 가니까 그게 마음에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밤에 열 난다고 해서 응급실 가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엄마들은 그러죠. 외국서 이제 열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하나도 아니고 집에 가세요 그러고 청구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응급실 이용은 외국선 돈이 무지하게 들고 진료를 아예 안 봐줘요. 열나가 고열로 가면. 네. 일반 소아과도 그냥 전화 걸어서 고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열제 먹고 3일 뒤에 오세요 말할 정도로 소아과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래. 그래서 고열이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안 봐주기 때문에 외국서는 누구나 공부를 해가지고 열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아과가 너무 쉽게 갈 수 있고 응급실 너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공부를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 밤에 열이 나서 응급실 가잖아요. 그러면 애 수면 교육도 엉망이 돼버리고 애들 모든 리듬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육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가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집에서 해열제를 먹이고 열을 다스리는 그 방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열이 40도 넘어가도 문제가 안 돼요. 바이러스 질환은 40도, 41도까지 날 수 있거든요. 거의 고열이 나도 애한테는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흔한 그 열 감기 그런 것들은 열이 40도 넘는 게 3일에서 5일까지 날 수 있어요. 이제 5일이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3일이더라도 애 컨디션이 열 떨어졌을 때 나빠 보인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지.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고 열 떨어졌을 때 나빠 보이지 않는데 고열이 있다고 해서 응급실 가는 거는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걸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한번 가고 나면 아침에 출근하기도 힘들잖아요. 응급실 한번 가고 나면 2시간, 3시간 응급실에서 보내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이가 열이 나면 엄마들은 발을 동동 굴리게 돼요. 아, 이거 어떡하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도 기억에 삐뽀삐뽀 책을 찾아서 이제 쭉 보고 아, 그 열을 식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될까? 아니면 뭘부터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잘 모르게 되거든요. 잘 모르면 소아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모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아과 진료를 쉽게 볼 수 있죠. 미국은 전화 걸어도 예약도 며칠 뒤로 잡아줘요.
그러면 가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게 갈 수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럼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낮이 아니고 밤이 문제라 이거죠. 밤에는 그렇게 응급실 가면 애가 힘들어요, 너무. 네. 리듬도 약해지고. 그래서 낮이라면 그리고 소아과 가기 쉽다면 소아과 가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가기 힘든데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다. 그럼 해열제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죠. 저는- 해열제 쓰는 게 1번이에요. 네. 저는 제가 밤에 또 응급실을 어떻게 가 하고 제가 힘들어서 예. 그냥 좀 참아보자. 그러다가 해열제를 먼저 먹여보자. 아, 그렇죠. 그게 그래서 좋죠. 해열제를 먹였는데 열이 떨어지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데 예. 열이 떨어지다 보면 다시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열은 원래 이렇게 리듬을 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근데 이게 열이 많이 진짜로 올라갔다 꾸준하게 반복 계속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그거는 가야 돼요. 이제 응급실이나 아니면 가야 되는데 네. 대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부모들이 고민하는 건 올라갈 때 40도까지 갔다가 떨어질 때는 38도나 39도까지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해열제를 먹어도 떨어지는 것은 한 1, 2도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이 계속 난다 그러지만 이 계속이 의사들이 말하는 열은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고 이 엄마들이 말하는 열이 계속 나는 건 떨어졌다 이것도 계속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끓이는 건 원래 모든 열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열 떨어졌을 때 컨디션 나쁘지 않다 그러면 대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 열이 떨어지는데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열을 내릴 때 해열제 먹는 거 말고 네. 보통 이게 찬수건도 대주고 뭐 하는데 어떤 걸 해주는 게 더 좋을까요? 우선 열이 날 때는 우선 방이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요. 네. 애가 옷을 너무 두껍게 입었으면 옷을 가볍게 입힙니다. 그다음에 평소에 물을 좀 충분하게 먹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열이 이제 38도 이상 나거나 그렇게 열이 이제 애가 열이 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열이 나는 것을 그 해열제를 먹여서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열제를 쓰는 게 우리가 사실 열이 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사람들이 열이 날 때 물수건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수건 쓰는 방법은 요즘은 기본적으로 별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원장님 집에서 열을 엄마들이 내릴 때 해열제 말고 네. 엄마들이 뭘 해주면 좋을까요? 우선 엄마들은 해열제 쓰고 열 안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물수건 사용하는 걸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열 떨어뜨리는 기본적인 방법에 포함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물수건 쓰는 걸 별로 권장 안 해요. 물론 특히 해열제 쓰기 전에 물수건 쓰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요. 물수건을 쓸 때는 이제 해열제를 쓰고 난 다음에 열이 잘 안 떨어졌을 때 이제 물수건을 사용해서 애가 기분이 좋을 때만 쓰라 그래요. 물수건 쓰는데 애가 추워하거나 그다음에 애가 별로 싫어한다 그랬으면 물수건 쓰는 걸 아예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도리어 애들한테 열이 더 올라가게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애가 물수건 쓰는데 추워한다. 그럼 이 추워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해열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애가 추워할 땐 해열제 쓰면 안 되고 애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해열제 쓰는 게 기본이고 물수건이라 쓸 때는 이제 찬물수건 쓰는 게 아니고 쓸 때는 미지근한 물수건을 쓰게 되거든요. 이것도 애가 물수건 사용했을 때 기분 좋다 그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수건은 사용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열 내리게 한다고 참 물수건으로 막 등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실제로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열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네. 예. 어머님들 많이 여기서 배우시고 이제 똑똑한 어머님들 되셔서 예. 아이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열이 안 떨어진다 하면 밤에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요. 열 안 떨어진다고 병원 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열이 난다. 그러면 해열제를 기본적으로 쓰고 그다음에는 기다려야 돼요. 열이 나는 게 보통 열감기 같은 경우도 3일 정도 나는 건 아주 흔해요. 보통 5일은 넘어가야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일에서 5일까지 열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열 난다고 해서 보통 이런 사람 많죠. 뭐 이틀 해열제 먹었는데 열 안 떨어진다고 다른 병원 가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열이 오래 간다거나 약을 먹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병원 가거나 응급실을 가거나 이런 건 사실은 필요 없고 41도가 넘어가도 사실 문제가 안 돼요. 41도가 넘어가도. 그래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해열제를 이제 더 많이 쓰거나 이제 병원을 또 응급실을 다시 가고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이 났을 때 집에서 열을 떨어뜨리는 걸 이제 해열제를 먹이거나 집에서 열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을 써라. 그렇죠. 일단은 열이 났는데 당장 의사가 볼 형편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애기한테 해열제를 먼저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계속 난다.
그런데 부모가 이 병을 확실하게 잘 모른다. 이 병이 왜 열나는 걸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소아과 방문해서 왜 열나는 걸 확인하고 치료하죠. 네. 그래서 밤에 열이 났을 때는 해열제 먹고 아침에 소아과를 가면 돼요.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야 돼요. 어린애들 같으면 열날 때는 이제 해열제 먹고 반드시 꼭 병원 가서 얘가 혹시 심한 병은 아닌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